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날 김종환입니다. 요즘 길이 화두입니다. 제주도의 변화는 제주 올레길에서 시작됐죠. 모든 도시의 성장과 쇠락, 그 한가운데에는 늘 길이 있었습니다. 길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품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 길을 바꾸겠다고 나섰는데요. 시사기획날, 오늘은 차에게 빼앗긴 길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전주시의 계획과 과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행복한 도시들은 대부분 그런 보행이나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들이에요.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의 길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는 차도가 비좁은 것 같고 내 발로 걸어갈 때는 인도가 비좁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행복한 도시로 가려면 어떤 길을 만들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취재한 오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 전주시가 사람 중심의 생태 도시를 내세우면서 가장 먼저 길을 바꾸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첫 마중길, 소풍길 등 시민들이 아직 이름도 생소한 여러 가지 도로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사업입니다. 도시의 길, 과연 차도가 우선인지, 인도가 우선인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전주역 광장을 나서면 넓게 쭉 뻗은 왕복 8차로 도로가 나타납니다. 전주 시내로 들어가는 백제대로입니다. 이곳에선 지난 4월부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주역부터 명주골 내거리까지 850m 구간에 내년 말까지 60억 원을 들여 이른바 첫 마중길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공사의 핵심은 차로를 2개 줄이고 그만큼 인도를 늘리는 것. 전주시는 도로 한가운데에 폭 20m의 광장을 만들고 기존 인도에는 느티나무 250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좋죠, 아무래도 다니기가. 전에는 어땠어요, 여기가? 여기가 공사 전에는 좀 다니기가 차들이 많아서 좀 끼어다니고 그랬죠, 아무래도. 현재 공정은 35%. 주변 상인들은 첫 마중길이 완공될 때까지 건물 임대료를 동결하고 매매를 자제해 상권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뭐 영업에 대한 그런 갈등보다는 실은 여기에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그 건물주들, 토착민이죠. 토착 그 건물주들 하고 쭉 영업을 해왔던 우리 영세 또 상인들 간의 어떤 그 대립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상생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또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죠. 주민들도 고령화와 주택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동네 분위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마중길이 생기면은 어떤 외지인들이 와서 여기서 쉬었다도 가지만 어떤 힐링의 공간으로서는 전주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명품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백제대로가 전주의 주요 간선도로인 만큼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은 지금보다 더 불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통 시뮬레이션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또 교통은 우리가 조성이 되게 되면 교통은 그 전환율에 의해서 우리 마중길은 오히려 교통 흐름은 좋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주변 지역들이 조금 맡기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전주천을 끼고 길게 뻗어 있는 도로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을 나누며 전주 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전주천변 도로도 고속터미널에서 완산교까지
2.8km 구간을 시민들이 걷기 좋은 이른바 소풍길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왕복 5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를 줄이고 넓어진 공간에 하천 둔치와 어우러진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모두 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그 도로라는 게 그 차량 소통 위주의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물리적으로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도로라는 자원을 하나의 그 관광 자원이나 문화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상권이 형성된 이면 도로들도 보행자를 위한 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 대학로. 230m에 걸친 2차로의 일방 통행길이었는데 지난해부터 10억 원을 들여 찾길을 1차로로 줄이고 인도를 넓혔습니다. 1년 반에 걸친 공사 기간에는 불편도 많았습니다. 도로가 그냥 넓어지고 약간 차 다니는 길도 생기고 해갖고 그거는 좋은데 네. 계속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좀 시끄럽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완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 보행자들은 대부분 만족합니다. 네, 차가 아무래도 안 다니다 보니까 그 위험성도 줄어들고 통행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훨씬 나아졌죠. 원래는 다 막 쓰레기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청소를 안 하자, 청소를 더 하잖아요. 쓰레기를 안 버리고. 그 전에는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좀 위험할 때도 많았고 이게 또 밤에는 술 많이 마시는 분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차 막 좀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었고 해가지고 지금이 인도가 이렇게 늘어난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조만간 가로수를 추가로 심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추면 어엿한 보행자 중심 도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소규모 공연장도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가로수랄지 또 가로등이랄지 또 의자 같은 것들도 그 디자인 의자 같은 걸 좀 많이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월 말까지 해서 지금 대충 그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10월 말쯤 되면은 또 다른 어떤 그 풍경이 펼쳐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주변 상인들도 대규모 주차장만 확보된다면 침체됐던 대학로 상권이 회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합쳐서 160, 70대뿐이 안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 이 도로공사가 됐기 때문에 가장 대학로에서 지금 시급한 문제가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주차타워. 약 그래서 한 200대 내지 300대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거리 환경만 바꾼다고 상권이 살아나지는 않을 거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거리 문화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이고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갖다 그게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네. 여기에 그냥 신시가지로 너무 많이 편중된 현상이 일어난 것도 거기가 넓고 놀기가 좋아서 그런 거지 이거 바꾼다고 그게 막 이쪽으로 다시 넘어올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풍남문에서 전라 가명터, 전주 객사로 이어지는 전라 가명길. 이 길도 왕복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줄여 일방 통행으로 하고 인도를 넓히는 공사가 지난 5월에 시작됐습니다. 전주시는 내년 말까지 44억 원을 들여 500m 구간의 전라 가명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동차와 차가 혼용인 도로를 보행 공간을 이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은 그 주변에 전라 가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역사적인 그 가치가 있는 그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또 보행자들이 보행 동선을 확충을 해서 지역 상권도 아울러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테마거리가 조성되면 한옥마을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 가명이라는 그런 이제 또 그 상품, 관광 상품이 개발이 되면 자연적으로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들이 풍남문을 거쳐서 전라 가명으로 이렇게 객사로 이렇게 이제 동선이 연결이 되다 보면 훨씬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더 좋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기대감의 차이가 큽니다. 좀 장사가 좀 더 잘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상인들은요? 뭐 품목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먹는 종류 그런 것이라든지 잘 될란가 모르지만 다른 것은 뭐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일방 통행에 대한 의견도 엇갈립니다. 좋아질 것 같아요, 저희는. 아, 그래요? 양쪽은 쌍방은 불편해요. 네. 저희 주장은 그래요. 개인은 다 틀리겠지요. 네. 네. 이거를 쌍방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일반으로 해야죠. 일방 통행이 되면 상가가 죽어요. 일단은. 왜냐면 그리고 길이 이제 저쪽으로 나가는 길이 될지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쪽은 항상 죽게 돼 있어요. 일방 통행이 되면. 1990년대까지 전주 시내를 가로지르는 중심도로였던 팔달로입니다. 전북, 도청 등 주요 관공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주를 대표하는 상권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옥마을의 활기에 기대고 있을 뿐입니다. 전주시는 90억 원을 들여 충경로 사거리부터 풍남문 사거리까지 550m 구간을 버스만 통행이 가능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왕복 4차로를 2차로로 줄이는 대신 인도폭을 넓혀 걷기 편하고 좋은 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요? 걸어 통행량이 더 활발해지니까 네. 사람들이 주말에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럴 때 많이 복잡하지 않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영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청소년 거리, 웨딩 거리 등으로 연계시켜 원도심 전체를 균형 있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전주는 이제 이쪽 걷고 싶은 거리 구도심하고 그다음에 저쪽 한옥마을하고 전라가명하고 이제 연계가 되잖아요. 이게 그쪽 쪽에 통로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로 그 이쪽에 연계시키는 건 도시가 다 도심이 달아날 수가 있다. 그쪽 하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지원 또 정부의 보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늘려놔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고 그러한 또 차로를 좁힌다고 이렇게 생각이 있었더라면 미리 주차장을 들어오기 전에 병목 현상이 안 일어날 때다가 크게 만들어 놓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이러한 게 먼저 있고 난 뒤에 이게 논의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통제하면 교통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주말에는 여기를 아예 진입을 못할 것 같은데요. 완전히 그냥 평소에도 연휴 때도 한두 시간씩 저희가 일할 때 밀리거든요. 평소보다 주말에. 근데 여기 막히게 되면은 많이 밀리죠. 계속 사람들이 터미널에서 이쪽으로 많이 오니까 거기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 토, 일은 무조건 밀려요. 시내 교통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생각은. 전주시는 지간선제를 바탕으로 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선 개편을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좀 이제 직접 그 바로바로 갈 수 있게끔 좀 직선도로 뚫어져서 이렇게 우회하지 않고 바로 이제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게끔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일단 자가용만 줄어들면 소통원지는 조금 우회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도시계획과 교통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한 도시들은 대부분 그런 보행이나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중심의 도시는 시민들이 평등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안전하지도 않고, 또 환경적으로도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주가 보다 행복한 도시로 가려면 그런 그 아까 이제 그 보행자 중심,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 된다. 사실은 이제 그 팔달로나 관통로를 이용하던 일반 개인교통 수단의 통행량이 꽤 되거든요. 그 통행량을
이제 이 전주 부성지구 내 대중교통 전용 지구로 지정 운영한다면은 기린로나 또는 천면로를 이용해서 평화동에 접근한 기존의 통행 패턴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전주 부성지구의 외곽 도로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늘리는 이른바 보행자 중심도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모두 5곳. 전주역 앞 백제대로 일부 구간, 전북대학교 예정문 앞 대학로, 전주천을 따라가는 소풍길, 풍남문에서 객사까지 전라가면길, 한옥마을 부근 팔달로 일부 구간입니다. 사람 중심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며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행자 중심 도로.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한데 아우르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이름났던 연세대학교 앞 신촌. 온종일 북적이는 차량으로 사람도 차도 몸살을 앓자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이곳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었습니다. 60억 원을 들여 4차로를 2차로로 줄이고 인도를 넓혔습니다. 550m 구간의 차도에는 버스와 긴급 차량,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새벽에 4시간, 상가 차량은 하루 2시간만 통행이 허용됩니다. 어기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신촌의 연세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추진이 됐었는데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버스 통행량도 많고 또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연계되어 있는 지하철 2호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시에 있는 여러 곳에서 이 신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높은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서울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이후 지난 2해 동안 600여 차례의 축제나 공연이 열리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신촌 상권 전체의 한 해 매출액이 2013년 4,100여억 원에서 지난해 4,600여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상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실제로 또 업종별로 분석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매출의 증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상인들의 기대치에는 아직은 못 미쳐서 뭐 어렵다라는 아직 말씀은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인도를 넓히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자 시간당 보행자 수는 2013년 4,200명에서 올해는 5,700여 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일단 보행도로 자체가 넓어졌으니까 아무래도 보행자 입장에서는 편해진 거죠. 네. 그 외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좀 일단은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그래도 좀 쾌적해진 것 같고 아무래도 차선이 좁아지다 보니까 차량도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인들은 점포 수가 늘어나 상권 전체 매출이 늘어났을 뿐이라며 여전히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미 강남으로 이동한 상권을 다시 찾아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시에서는 좀 늘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 네. 게다가 메르스와 사드 배치 결정 여파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까지 주춤하면서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게가 없어가 엄청 많이 비어 있어요. 지금 저희 집 옆에 사이드 보면 4, 5층들은 다 비어 있어요. 1층도 문 닫고 그냥 갔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근데 저도 여기서 지금 42년째거든요. 이 신촌에 산 지가. 근데 이렇게까지 타격이 있는 건 처음이에요. 상인들은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명물거리만이라도 차량 소통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차가
직진해서 나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막힘을 해갖고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을 그 구 관계자한테 몇 번에 거쳐서 얘기를 하고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한번 만들어보고 나면 가장 문제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번에 거쳐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장사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하지만 서울시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명물거리의 차량 통행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상 2개의 보행 광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모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이기 때문에 그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광장 2개를 폐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지역 상권에도 좋지 않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옛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중앙로입니다. 지난 2009년 국내 처음으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개통했습니다. 상권은 침체되는데 교통 혼잡은 더 심해지자 내놓은 처방이었습니다. 계획을 내놓았지만 시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상인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까지 걸린 시간은 7년. 주변 상권 보호 대책을 세우고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등 반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중앙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 거리가 한 1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 1km 정도 되는 게 여기는 사실 그 대구의 그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향촌동 그다음에 이쪽에 그 동성로 이쪽으로 대구를 상징하는 그 거리인데 여기를 보행 친화적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대구시는 긴 진통 끝에 230억 원을 들여 1km 구간의 왕복 4차로를 2차로로 줄이고 대신 인도를 늘려 실개천과 분수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좋아졌어요. 어떤 게 좀 좋아졌을까요? 차들이 많이 안 다니고 버스만 계속 다니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구간을 대중교통 전용 지구로 만든 뒤 이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이용객은 2009년 489만 명에서 2014년 654만 명으로 34% 늘었습니다. 시내버스 통행 속도도 2009년 시간당 10.8km이던 것이 2010년에는 25km로 2배 넘게 빨라졌습니다. 인근 상권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커피숍과 식당, 꽃집 등 주로 젊은이들을 고객으로 하는 상가는 매출이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고 오시니까 저희는 또 젊은 층도 많고 그래서 좋아요. 매출이 좀 늘고 있습니다. 네네. 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저 오픈했을 때보다. 하지만 귀금속과 맞춤 양복 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업종 자체가 쇠퇴하고 있는 상가는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자가용 매하고 택시도 안 다니지 자가용 다니지 이러니까 손님이 그전보다 많이 작아가죠. 얼마나 줄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한 30-40% 넘죠. 거기 이제 우리 상인들은 다 싫어하거든. 주차장도 못 들어오지. 그건 주차장도 차도 못 들어오잖아. 시행 7년 된 대구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곳은 서울 신촌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택시 통행 제한을 풀고 상가 차량의 출입 시간도 4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 지구와 교차하는 다른 도로들에선 버스 이외의 차량도 건너 지날 수 있도록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다른 부작용들도 해소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요 중앙쯤에 이렇게 일방 통행되니까 그 옆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되는 사설 주차장, 그 유료 주차장 이런데 그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설 그 유료 주차장 5개소는 이제 일단 이제 폐업했더니 영업 손실을 보상해갖고 이제 건물을 짓도록 했고,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판매 시설로 이렇게 이제 그 용도 변경해갖고 그래서 이제 건물을 키워주는 그런 형태로 했고 그 극복을 했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도시 그리고 길. 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며
차의 주인 자리를 내줬던 도시의 길. 현 주소는 어딜까? 반성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동차들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또 정체를 없애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3, 40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보니 도시의 공간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자동차가 마치 도시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통사고 사고도 많아졌고 사망자도 많아졌고 또 차량이 쌩쌩 달리는 그런 도로가 이 그 사람이 살기에 또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기에 절대로 좋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게 된 것이죠. 차도냐 인도냐 우선순위를 따지는 대립구도가 아닌 상생의 길은 없는지 고민도 필요합니다. 사람과 도로는 분리시켜서 볼 게 아니고 동일선상에서 같이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도 무생물이기는 합니다만 사람으로 보면 단지 걸어다니는 그 길이 다르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도로와 그러니까 길과 차가 다니는 도로는 같이 있는 거지 차만 다니는 고속도로처럼 차만 다니는 곳은 아니고요. 또 사람만 다니도록만 만들어놔도 안 되고요. 차와 사람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각 도로의 고유한 특성도 살려내야 합니다. 도로를 보면 보행권을 우선해야 될지 통행권을 우선해야 될지 그런 경중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보행권을 우선함으로 인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보행 공간으로 하고 통행이 우선시돼야 되는 그런 곳은 통행으로 가야 되겠죠.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총의를 또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가능성들을 여러 형태의 사업들을 검토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대안들,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한 도시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 바로 도시의 길을 걸어보는 거라고 합니다. 도시의 길이 그 도시의 정체성을 오롯이 담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도시의 길은 누가 주인이 돼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지역 서점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지켜야 하는 이유와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상진 교수, 오중우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